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박진석의 대저택, 채광 좋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지은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때 해맑고 긍정적이라 불리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은호는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으라는 듯 선을 그었습니다. 고성애 씨, 오늘 당신의 거짓이 끝납니다. 순간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발끝만 보던 시선들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고성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표정이 무너지는 박진석, 그리고 은호 곁을 지키는 본부장 박성재. 침묵의 대치 속에서 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몸에 당신 피가 흐른다면서요? 좋습니다. 그 피가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오늘 내가 증명하죠. 거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팔을 부여잡고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라고요. 25년을 찾았어요. 엄마가 어찌 고성이는 박진석의 모성에 기대던 가장 약한 고리를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배신을 혐오하는 남자, 그러나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늘 흔들리던 남자. 그가 잠깐 눈을 내리깐 순간 은호의 칼날 같은 한마디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자마자 병원으로 끌고 가 간이식 적합 검사부터 했어요? 불길 속에서 당신이 우진아. 부르던 그 이름, 그 사람 살리려고. 말끝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과거의 의혹과 현재의 목적이 한 줄로 꿰었고 고성희의 눈물은 변명 이상의 힘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그대로 내려갔고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양평 별장부터 간다. 그리고 25년 전 부산시장 화재 기록 전부 다시 뒤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현관문이 터져나가듯 열리고 차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차에는 박진석, 뒤이어 박성재와 은호. 그리고 다른 한 대 고성의 옆에는 딸 박영나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이지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도로를 가르자 고성희의 말이 전화기 너머 누구의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지금 옮겨. 링거 꽂은 채로라도 당장. 박 회장이 움직였어. 거기서 잡히면 끝이야. 말끝엔 어머니의 떨림이 아닌 계획의 균열을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긴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통화를 조용히 녹음하기 시작했고 뒷좌석의 박영란은 그 끝이라는 단어의 낯선 공포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비포장길로 들어선 마지막 코너, 고성희의 차가 먼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본체가 아닌 숲에 파묻힌 별채의 문이 발끈으로 차여 열렸습니다. 흰 기계음, 희미한 소독약 냄새, 숨을 대신해주는 산소호흡기의 리듬. 침대 위 창백한 얼굴 우진. 박영나의 입에서 숨이 새듯 흘렀습니다. 오빠? 그때 문이 또 한 번 박차고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사랑이라 믿던 모든 것이 모조품이었음을 확인하는 절망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여보, 그게 고성희의 마지막 변명이 목구멍에서 비틀리는 사이 복도 끝에서 은호와 박성재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은호가 침대에 시선이 닿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불길을 가르던 고등학교 졸업 직전의 그 목소리. 우진이? 침대 위에 남자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시선이 같은 이름을 부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경고음. 심전도의 파형이 모래처럼 무너졌고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날아갔죠. 우진아, 안 돼. 일어나. 그녀는 반사적으로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119. 헬기. 당신이라면 살릴 수 있잖아, 제발. 방금 전까지 밀쳐내던 남편의 권력과 재력에 매달리는 목소리.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고성희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헬기 띄워. 위치 공유. 그리고 고개를 돌려 휠체어의 손잡이를 쥔 채 창백하게 서 있는 은호를, 그 앞을 가로막아 서 있는 박성재를, 문가에서 울음을 삼키는 딸 박영나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헬기는 밤 공기를 찢고 떠올랐고 병원 VIP 응급실의 불빛 아래
의사의 말은 짧고 잔혹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식이 시급합니다. 침묵이 저마다의 심장에 파고들 때 고성희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오롯이 한 사람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은호. 하지만 그 앞은 박성재의 어깨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더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신 몸에 칼을 댈 순 없어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성재 씨, 고성애 때문이 아니에요. 저기 누워있는 내 오빠 우진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긴 밤이 찢겨나갔고 붉은 수술등이 꺼졌을 때 기적은 양쪽으로 나뉘어 돌아왔습니다. 은호도 우진도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조용히 병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 고성희의 속삭임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됐어, 우진아. 이제 건강해졌으니 엄마가 성재 밀어낼 거야. 이 집 진짜 아들은 너야. 엄마가 다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야망의 원문이었죠. 박진석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서늘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병실 안엔 세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우진, 휠체어에 앉은 채 미소와 눈물을 같이 머금은 은호, 그리고 뒤에서 그 손잡이를 쥔 박성재. 고성희가 비명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나가. 여길 왜 들어와? 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죠. 우진아, 나야. 지은호. 우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호, 근데 어떡해? 내가 내게 간을 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25년 전 불길 속에서 버린 내 쌍둥이 동생. 진실은 한 문장으로 병실의 기압을 바꿨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을 찢어 올리려던 순간 우진이 상체를 일으키며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 이어졌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 내 어머니 아니야. 그 말 한 줄이 고성희의 2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성에 가면 눈물의 연기, 계획과 욕망으로 기워붙인 화려한 날들. 그 모든 것이 그 한 줄 앞에서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문가에 섰고 경찰 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환이 건넨 녹음 파일, 별장의 사진들, 의료진의 진술서가 차례로 경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이 살리고 싶다던 아들은 은호 씨 덕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기, 의료법 위반, 아동 유기 및 감금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고성희의 팔에서 손목뼈가 반짝이며 떨렸습니다. 여보, 우진아. 엄마가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설처럼 쏟아졌고 그녀의 눈동자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침대 곁에서 고개를 떨군 우진의 어깨와 휠체어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는 박성재의 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 한 시대를 끝내는 은호의 옆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유리창엔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버림받은 딸이자 살아낸 사람 지은호, 사랑을 믿고 싶었던 남자 박진석, 그리고 이제야 진실의 무게를 알게 된 아들 우진. 두 손으로 돌려 잡은 생의 끈이 천천히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심판은 시작되었으며 누군가의 생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이 다음은 제가 옆에서 같이 걸어도 되겠습니까? 은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혼자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그렇게 모두의 심장에 각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진실을 향한 그 용기와 복수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화의 숨막히는 전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 계속됩니다.